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 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배당나기를 맞이한 우리 증시, 산타의 선물도 없었는데 이제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거의 소멸된 분위기입니다. 내년 경제 전망을 두고 부정적인 의견들이 앞다퉈 나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파란 상황인데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 소비주 등 일부 종목들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거의 파란색 일색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부 원자력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일부 언론이 신재생 에너지보다 원전 비중을 높이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전 정부의 밑그림을 완전히 뒤집은 건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발전량 기준으로 세 번째로 밀려난 원전이 최대 발전원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두산 에너빌리티 거의 6% 가까운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에너토크, BHI 등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금융주들 주저앉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제까지 배당 이슈로 오름세 보였던 금융주들이 기관의 물량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배당락일에는 통상적으로 이 배당주들 주가가 급락하고는 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어제까지 지금 주식을 매수를 했어야 하는데 고배당주를 매수해서 배당 받을 권리를 확보한 투자자들이 배당락일에 대거 매물을 내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지주 종목과 또 이런 증권주들이 대표적인 배당주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금융지주 8%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금융지주도 6%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KB금융, 신한지주 등도 동반 약세입니다. 금융주들과 함께 지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기술주들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국채금리가 상승했는데요. 국채금리 상승은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의 전조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대표 기술주들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2%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도 장중에 52조 신저가 새로 썼습니다. 지금 현재도 역시 2%대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큰 폭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에너지솔루션 거의 5% 가까이 밀리고 있고 삼성 SDI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전략 짜면 좋을까요? 오늘도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STS코리아 최진욱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정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르고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비가 교차하고 있는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드론 부대 조기 창설 소식에 드론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연일 강세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시장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현재 드론 관련주들 3% 중반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행과 카지노 관련주들 정말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들이죠. 지금 이 여행과 카지노 관련주들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약세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대표주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도 오늘 52주 신저가 경신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자동차 대표주들 지금 내년도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들이 나오면서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동차 대표주들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일 강한 모습들 보여줬던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도 오늘은 좀 주춤합니다.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리튬 관련주들도 연일 너무 달려온다 싶었죠. 오늘 좀 쉬어갑니다. 현재 3%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또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봤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중국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하늘길이 열리면서 얼마 전부터 이 여행 항공주의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 시장이 빠지는 것 대비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여태까지 억눌려 있던 부분이 컸던 만큼 기대감이 조금 더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팀장님, 이 중국 관련주들 이제 정말 좀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리오프닝 시대는 지금은 맞긴 한데 일단 이제 지금 여행이나 항공 업종 같은 경우 여전히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은 좀 유지는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항공권 같은 경우가 지금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엔데믹 시대가 이번에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전부터 이미 엔데믹 시대는 좀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때 당시에 저가 항공사라든지 항공 업체들도 그때 좀 어느 정도 수익 편에 있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를 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항공주들 같은 경우 여행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는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유효한 그런 섹터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 카지노라든지 엔터 업종은 굉장히 좀 선방을 해줬거든요. 항공사도 마찬가지로. 그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 항공사나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에 좀 빈집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몰릴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데 아직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그런 걸까요? 여태까지 리오프닝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왔지만 그게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또 다른 돌발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기대감들이 지속되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그 말씀 정리를 해본다면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중장기로 본다기보다는 시선을 좀 짧게 봐야 된다. 이런 걸까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중장기로 볼 만한 매력이 그렇게 다소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사실상 코로나 정책을 완화를 하긴 했지만 이제 코로나 증가 수치가 계속적으로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치 앞을 또 알 수가 없듯이 언제 어떻게 또 코로나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또 봉쇄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또 항공주가 그간에 좀 담겼던 기대감 매물들이 한 차례 좀 크게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100% 완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항공주나 여행업종은 좀 좋을 거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시기에 맞물려서 볼 때는 리오프닝 섹터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 섹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여행업종의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전히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희가 섣불리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좀 시선을 짧게 본다면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주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 항공주들 더군다나 여태까지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저가 항공사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연일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진에어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장이 참 이렇게 빠지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오름세 보여주는 게 여태까지는 참 없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진에어 현재 2%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시국에 가장 큰 피해를 직격탄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라는 평가도 받았던 종목인데 이제는 그 적자의 늪에서 좀 빠져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15분기 만에 지금 이 4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 시장에선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맞춰서 본다면 지금 진에어의 현재 주가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구간은 맞다라고 지금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LCC 이제 결국엔 저가 항공사들이 여태까지 좀 수요가 좀 부진했던 이유들은 결국엔 이제 코로나 여파가 굉장히 좀 크게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공격적으로 좀 마케팅을 시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앉아서 타는 그 좌석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에 화물을 실었거든요. 그 화물을 실어서 어느 정도라도 매출에 대한 방어를 해주려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그 부분들도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적자를 유지를 해줬던 부분들인데 지금 진에어가 주가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은 내년 분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는 4분기 때는 좀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지금은 이제 동남아 쪽이나 일본 쪽 노선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도 사실상 지금 해외 출국 입국자들에 대해서 지금 격리 해제를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노선도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가 항공사 쪽에서는 매출이 당연히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거리 노선들,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 이런 쪽이 노선이 계속 확대가 되면은 오히려 지금 진에어나 제주항공도 저가 항공사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매출에 대한 상승 전환은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좀 수급 면에 좀 타이트한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면에서 적자 규모 수는 지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만약에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나오지가 않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서 당겼던 매물들이 또 한 차례 좀 낙폭을 크게 또 형성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접근이 유효한 구간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좀 매력적인 구간은 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 서서히 좀 문을 열면서 아무래도 이 단거리 노선들이 많았던 이 저가 항공사 주들이 조금 이제는 비행을 해주지 않을까, 주가 자체도 좀 뛰어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형주들 움직임은 어떨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여태까지 저가 항공사 관련주들은 코로나 시국에 정말 여객이 없다 보니까 큰 피해를 받았었는데 그래도 대형 항공사주들은 다른 뭐 화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자를 좀 버텨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뭐 대한항공이든 이런 대형주들 움직임은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대한항공의 현재 주가 상황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솔직히 대형 항공사보다는 저는 좀 저가 항공사에 좀 접근하는 건 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일단 지금도 수급면만 보면 개인들이 지금 3일간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기관은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제가 보기에 앞전에 당겼던 매물들에 있어서 좀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그래도 그나마 대한항공이 좋은 수급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계속 담아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보험업종도 지금 최근에 좀 들어와준 모습이고 연기금도 좀 다시 들어와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이제 기관이나 메이저 수급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업황이 다시 좀 개선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담겨 있는 모습으로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아직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평을 지금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볼 때는 지금은 솔직히 주가를 저점으로 계속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급 면으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행이나 항공업종은 여전히 수급에 대한 빈집이 유효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급이 얼마나 들어와 주냐가 좀 관건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 저가 항공사로 몰리냐 혹은 대형 항공사로 몰리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좀 매매 전략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관점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긴 한데 지금은 손절가를 확실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흘러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구간을 지금 대한항공은 좀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 접근은 유효한데 나는 좀 확실시하게 좀 매수로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좀 저가항공사 쪽에 좀 눈을 돌리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거를 좀 단언하기에는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가항공사 주들이 조금 더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유효한 모습들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정리가 되네요. 자, 한편 오늘 시장 지금 하락하려는 힘이 훨씬 더 강하게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장에서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갔던 영상 콘텐츠 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 효과가 정말 막강했었죠. 하나의 드라마로 인해서 거의 대다수 이 영상 콘텐츠 주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기대감이 좀 높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지금 좀 하락세가 포착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업계에서는 내년 업황 기대감은 밝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다면 오늘은 조금 빠지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장밋빛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 팀장님 보시기에는 영상 콘텐츠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지금까지 영상 콘텐츠주들이 좀 주가가 상승 트리거가 나왔던 부분들은 중국 한학령 해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앞서서 이제 코로나랑 또 마찬가지인 저는 관점으로 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학령 해제 부분들이 확실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확실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지금 모멘텀이 얼마나 좀 주가에 영향을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콘텐츠들의 특성상 연말 연초가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은 계속 좀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 글로벌 OTT 좀 대형사들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신작에 대한 발표를 계속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 국내 제작 업체들도 제작 편수를 지금 공격적으로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볼 때는 연말 연초가 좀 강한 섹터 흐름은 맞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주가의 상승의 효과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만약에 확실시가 또 되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담겼던 물량들은 또다시 나가줄 확률은 굉장히 크거든요. 다만 그래도 지금 OTT 쪽 관련해서 지금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 확실하게 좀 풀린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중국 쪽 매출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전진적으로 콘텐츠 영상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좀 매출 상승은 꾸준하게 나와줄 수는 있지만 다만 아직도 어느 정도 좀 하나의 좀 고리는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는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개별 종목들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 콘텐츠주들 여태까지의 상승 동력은 아무래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지금 뭐 종영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면서 실망감이 주가에 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콘텐츠리 중앙, 뭐 레몽레인,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 지금 현재 좀 소폭 하락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비하면 뭐 선방하는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오늘은 좀 하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회사 화인단 픽처스가 배우 송혜교가 이 복귀작으로 선택한 이 더 글로리를 제작했다라는 부분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더 글로리가 스튜디오 드래곤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어떤 모멘텀이 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지금 종영을 했죠. 종영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제작을 해서 지금 내보내는 게 더 글로리랑 아일랜드 이 두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편이 얼마나 지금 신작 흥행을 좀 몰고 올지가 지금 관건이긴 한데 그나마 지금 3분기 우리가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움직임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뭐냐면 원래 4분기 때 OTT 신작을 발표를 하고 그때 방영을 하기로 예정되었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빠르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방영이 빠르게 좀 되다 보니까 3
3분기의 매출이 거기에 지금 좀 잡힌 모습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다만 지금 아쉬운 건 좀 매출액 부분들, 영업이익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부분들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지금 오리지널 이 대작들 같은 경우가 좀 다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좀 제작 원가가 좀 크게 좀 와닿았던 부분들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 지금 끝나고 나서 뭐더 글로리라든지 아일랜드 이 부분들 지금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카지노라는 또 신작 드라마도 지금 방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리 중앙에서 지금 내보낸 이 카지노 드라마가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콘텐츠리 중앙이랑 이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가 좀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더 글로리라든지 아일랜드가 얼마나 선방을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카지노를 만약에 좀 잡아먹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좀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장주 역할은 좀 해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보합권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신작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작이 나와지고 나서 보통 이렇게 신작이 좀 나오고 나서 호평이 나오게 되면 좀 빠르게 급락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게임주랑 굉장히 좀 비슷한 영향을 계속 좀 보여주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잡아야 되고요. 다만 좀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좀 선방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지금 레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드라마 굉장히 큰 스타가 출연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먼저 움직이곤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오늘장 지금 강세 업종, 약세 업종 모두 둘러봤는데요. 그럼 지금 이 시장 상황 속에서 최진욱 팀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정말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인데 지금 현재 팀장님 주목하고 계신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지금 제주항공을 솔직히 좀 바라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맞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급 면에서 봐도 기관이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세를 계속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 지금 코스피 쪽이 지금 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제주항공, 저가항공사는 계속 지금 매수세로 담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간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네. 힘든 부분들이 지금 와서 중국에 대한 방역 완화, 해제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 일본 노선이 계속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 회복이 나와주게 되면은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충분히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간이 지금까지 좀 오랜 기간 좀 쉬었다 보니까 제주항공이 좀 기대감에 부풀어서 지금 저가 매수세를 계속 좀 넣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일전에도 좀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자본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보율도 어느 정도 지금 확보를 한 상황인데, 일단 지금 부채가 굉장히 큽니다. 부채가 큰 부분들을 얼마나 지금 이번에 흑자를 좀 벌어들여가지고 부채를 좀 상환하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나와줄 수는 있지만, 다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지금은 좀 접근이 유효하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솔직히 부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은 자칫 잘못하면 또 유상증자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좀 우상 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아예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항상 리스크는 좀 감수를 하고 손재가는 확실히 좀 타이트하게 잡고 진입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 저가항공사는 좀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좀 제주항공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제주항공 지금 현재 이 LCC 주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고도 얘기를 해주셨고, 중장기보다는 조금 더 시야를 짧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지금도 솔직히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1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은 유효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중장기 이평을 지금 돌파해주는 구간대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을 만약에 지금 밀린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접근은 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앞전에 지금 매물이 당겼던 부분들을 지금 계속 소화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해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나 18,900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 여파는 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타이트하게 한 13,000원대, 만약에 13,000원대를 좀 이탈을 하게 되면은 앞전에 V자 반등이 나왔던 저가 부분을 좀 깨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이평도 전부 다 이탈을 해주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좀 한 차례 대량 매도세가 좀 나와줄 수가 있어서 13,000원대는 충분하게 손절가 리스크는 충분히 잡아주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8,900원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가격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TS코리아 최진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이제는 슬슬 내일장 고민도 해결해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일런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업종에 대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정말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분야죠. 바로 핀테크가 선정됐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도 핀테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지원에 나서겠다 이런 발표들 내놓고 있고요.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97% 이상이 은행과 핀테크 앱을 동시에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자, 핀테크 이미 사회적으로 좀 많이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이틀 전에 일단 마이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가금 체계도 이제 이 시장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시장에 살짝 관심을 보이긴 했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나 이런 관련된 금융 플랫폼 자체가 시장에서는 사실 각광받은 게 오래 전이었습니다. 보통 1, 2년, 3년 전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당시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금융 플랫폼 관련된 빅데이터 시대에 돌입된 부분이니까 이쪽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올해 초나 지난 작년부터 크게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황적으로도 대표적인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커머스 시장이나 이런 피테크 시장을 이루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좀 부진하다 보니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주가도 조금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올해는 어느 정도 주가적인 선반영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라는 이제 시장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도 이런 그런 빅데이터 기술이나 이런 관련된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관련 이런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챗 GPT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정확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문제는 되고는 있습니다. 결국 향후에 이런 신속성이나 정확성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이 우위에 있는 업황에 있는 종목들이 좀 시장에 좀 크게 눈을 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제 하나씩 이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종목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높여가야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핀테크 예전에는 정말 새로운 기술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시장에도 정말 관련 종목들이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 그렇다면 대체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업 최초로 데이터 전문기관에 예비 지정되기도 했던 종목이네요. 쿡콘이 선정됐습니다. 네, 쿡콘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쿡콘도 당연히 그 영향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쿡콘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는 낙폭이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하락세를 좀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33,2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쿠콘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인해서 좀 이름을 알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쿠콘,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쿠콘 앞에서 일단 오팡 선정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초반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뱅크샐러드나 토스나 카카오뱅크나 아마 차를 중고차나 이런 시세나 자기 차에 대한 시세, 그리고 대출 한도 아니면 보험 비교 서비스 등과 같은 부분들을 이런 그런 토스나 이런 관련 어플에서 아마 해봤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에 대한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해 오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다 대부분 쿠콘에서 이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오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API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일단 만약에 뱅크샐러드가 우리 일단은 큰 보험이나 차량 시세나 이런 대출 한도 관련해서 여러 은행이나 증권사나 2금융과 3금융에 대한 한도나 신용 등급에 따른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쿠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실제로 뱅크샐러드가 이걸 쓰려고 하게 되면 API 도입비를 내야 되고, 그러면 월간마다 이제 이 회사가 이번 달 동안 얼마만큼 고객들이 이 데이터 서비스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입비 플러스 월 기본 수치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이제 매출 구조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회사가 향후에 더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API 고객사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나와야 주가가 좀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 허가 기간이 떨어진 게 28개 기간밖에 없습니다. 뭐 국민은행이나 뭐 농협이나 뭐 여신, 금융투자, 뭐 저축은행, 핀테크 회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핀테크 회사가 이제 쿠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이런 대형 기관들도 이 회사에 대한 고객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한 기술은 전 세계 40개국과 2,000개의 기관으로부터 일단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제 서비스가 쿠콘 단넷을 통해서 이제 API 상품을 일단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B2B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고객사가 갑자기 해지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을 가지지 못한 기관들이 결국 이 회사에 대한 주요 고객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전체적인 매출은 페이먼트 서비스가 있고 데이터 서비스가 있는데, 페이먼트 서비스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간편 결제나 입금이나 출금 이체 등에 필요한 이제 API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회사는 좀 성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워낙 지금이 조금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연간 한 10%대 성장을 일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 회사 페이먼트 서비스 매출 비중이 60%였는데요. 이게 지금 역전이 됐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 서비스 API가 거의 60% 가까이 이제 넘어서 버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이제 아까 뱅크샐러드나 이런 네이버나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API 고객 수가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아마 보시겠지만은 7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계속 역대급 실적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상승이 아니라 계속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PI 고객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제 데이터 서비스 자체가 연평균 40%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봐야 되기는 하나, 우리가 흔히 사실 올해 주가가 빠졌던 게 결국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커머스 시장이나 이런 핀테크 시장이 결국 조금 어느 정도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침체 기관에 오다 보니까 오히려 덩달아 쿠콘마저도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좋았던 모습인데, 그저께 이제 마이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정기적인 서비스를 썼던 사람과 비정기적으로 썼던 데이터를 쓴 사람에 대해서 추후에 2024년, 그러니까 다음 달이 아니라 내후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공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일단 그에 대한 수혜가
쿠폰을 받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내년에는 이제 카카오 내부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상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이커머스나 이제 핀테크 쪽에 대한 실적이 조금 많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 주가적인 실적적인 측면에서 꾸준하게 괜찮았던 회사가 쿠폰이나 측면에서 충분히 내년에 주가가 더 많이 갈 수 있는 좀 구조는 좀 형성되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있는 이런 여러 기관들에 대한 이런 API 고객사가 더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 회사가 더 관심을 갖는 게 재고의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태고 그렇게 되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대출 비교 서비스를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좀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쿠폰이 좀 바닥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싶어서 오늘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쿠폰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시장 지배력을 거의 독점력을 갖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실적도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주가가 아직까지는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저희한테 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시면 좋을까요? 일단 당장 내일이라도 일단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어느 정도 거래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아직 시장에서 쿠폰이 몰랐던 측면에서 쿠폰이라는 회사가 마이데이트에 대한 또 한 번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수급이 탄력이 좀 붙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가 끝나고 내년에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 내일 당장이라도 좀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잠시 쉬었다 간다는 좀 생각을 좀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내일 시초가 목표가는 한 36,000원 좀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차익 시장 나올 물량도 있다는 보니까 손절가는 31,000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쿠폰 가격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하게 되신다면 목표가 36,000원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대응은 31,0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종목까지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24% 내린 2280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이 끼면서 간밤 미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약세였는데요. 이 여파의 거래 시작부터 1%대 하락하면서 2,300선이 무너진 코스피. 시초가가 장중 고점일 정도로 서서히 낙폭 확대하면서 종일 내림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당나기를 맞은 시장, 배당 이슈가 소멸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기관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습니다. 전일까지 5거래일 연속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대거 종목 쇼핑에 나섰던 기관, 오늘은 8,374억 원 매도 우이고요. 외국인도 함께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063억 원 매도 우입니다. 반면 6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온 개인, 지금 1조 넘는 물량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야기한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지금 현재 각각 4%대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도 지금 현재 약세인데요. SK하이닉스가 장중에 또 한 번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75,400원 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 현재도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대 약세입니다.
이어서 6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10위권 종목들도 모두 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무너지면서 배터리주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삼성 SDI 현재 3%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오늘 52주 신저가 경신하는 등 부진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5%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66% 내린 69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다시 하루 만에 700선을 내주고 있는데요. 699선에서 거래를 시작했던 코스닥, 장중 지속적으로 바닥을 낮추더니 현재는 690선도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코스피와 상당히 닮은 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물량을 담고 있는데요. 개인 5,944억 원 매수 우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 종목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5%대 하락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대형주들도 이 부진 피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5%대, LNF는 7%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HLB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HLB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도 모두 약세입니다. 특히 에코프로가 5%대 하락하면서 시총 6위 자리를 펄어비스에 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연말이 될수록 시장이 너무 힘드네요. 오늘 시장 예상이 안 됐던 건 아닌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무너졌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빠질 거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요. 배당일 날은, 배당을 주는 날은 상승을 하더라. 그리고 배당락이 떨어지는 날은 하락을 하더라.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날이 배당을 주는 날에서는 10번 중에 6번이 올라갔고 배당락일 날에서는 10번 중에 8번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제가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대로 예상했던 대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데요. 빠지고 있는 것은 정상인데 개인들의 수급이 이게 좀 문제입니다. 어제까지는 열심히 팔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오늘 1조 800억을 지금 샀어요. 요거는 조금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최근에 그래도 버티고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려고 했던 흐름들을 그래도 좀 분위기를 좋게 했던 게 기관과 금융투자가 열심히 샀었던 것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다고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얘네들이 물량들을 쏟아냅니다. 제가 믿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오늘의 의도를 보면은 아마 내일도 계속 쏟아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기관들과 금융투자는 열심히 국매도 쳐놓고 밑으로 계속 쏟아내겠죠. 그러면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수가 너무너무 오늘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폭락은 모르겠어요. 근데 급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수급만 봤을 때 이거는 당연한 거죠. 개인들이 열심히 사고 기관과 외국인들과 금융투자가 열심히 팔고 있다면 얘들 이제 배당 챙겼으니까 여기 기관하고 금융투자는 배당 챙겼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매도 주고 밑으로 떨어뜨리면 얘들 수익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식을 살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것들 배당 잘 계산해가지고 도망갈 수 있을 때 좀 도망가야 됩니다. 현금을 좀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년 시장은 박스권장으로 가둬질 텐데 연초장에서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수급을 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폭락 이렇게 해갖고 지수 2,000 내려가고 1,500 내려가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지금. 그렇지는 않는데 이게 슬슬 내려가면 여러분들 머리가 깨질 정도로 이제 아프게 될 겁니다. 왜? 힘들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오늘 IT 보면 이런 흐름들 이제 보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내일은 연말장입니다. 근데 연말장에서는 시장이 폭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내일은 조용하게 움직일 겁니다. 왜냐면 오늘 우리나라 개파락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은 조용하게 움직이면서 오늘 배당락이 크게 떨어졌던 현금 배당을 많이 받았던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이런 애들은 내일 조금 반등을 줄 거예요. 이게
기업은행 예를 들어 10% 빠졌는데 10% 올라갈 거다? 예. 꿈도 꾸지도 말고 바라지도 마세요.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간 적 17년 동안 딱 한 번 기억은 있어요. 딱 한 번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언젠지 기억이 안 나고 거의 매년 16년 동안 이렇게 여기 떨어지면은 반등주면 한 2%? 뭐 2% 많이 가면 뭐 절반 5%?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2, 3% 올라갔다 또 떨어질 건데 그래서 이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연초장에서는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가능성이에요. 이것도 무조건이라는 것 주식은 없기 때문에 가능성만 얘기하자면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뭐 단번에 2,000으로 깨가지고 1,500 깨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밟지는 않고요. 그냥 슬슬슬슬 밟으면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밟아도 그 고통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개인들의 손절이에요. 그래서 계속 살살살살살 좀 밟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턱되고 연말장에서는 주식수를 늘리지 말고 줄이려고 내일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배당하고 잘 계산해 보세요. 배당과 계산해 봐서 지금에서는 수익 이 정도면은 팔아도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항공주들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고 중국 소비주들, 화장품들도 최근 한 달 전부터 공략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수익일 거거든요. 그리고 엔터주들, 그다음에 OTT, 영상 콘텐츠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카지노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매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2차전지, 자동차, 그다음에 뭐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 IT 대형주 뭐 이런 것들은 이미 계속 떨어지고 있고 1년 내내 떨어지고 최근 2달 동안 내내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다들 손실이 20, 30%라서 손절을 못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여행주들이죠. 여행주이고 예를 들어 하나투어 같은 경우 이거 한 달 동안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겠죠. 작년에 샀던 사람들은 손실일지라도 최근에 산 사람들 2달 내내 올라갔잖아요. 모두투어도 마찬가지. 2달 내내 올라가고 있죠.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 2달 내내 올라가고 있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 2달 내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2달 전에 샀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심지어 뭐 한국전력 2달 전에 샀던 사람들 엄청난 수익이죠. 그리고 뭐 에어부산 샀던 사람들도 2달 전에 샀으면은 지금 수익이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들이나 이쪽은 한 달 전 대비 2달 전 대비는 지금 다들 수익이에요. 그리고 뭐 엔터주 같은 경우들도 2달 전 기준으로는 다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굳이 욕심내서 연초장부터 밟고 움직일 것 같은데 굳이 주식을 계속 갖고 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키스트도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최고점 대비는 좀 빠졌지만 그래도 수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팔면서 갔다가 연초장을 보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초장에서 테마주가 다시 강세로 뛰어오르면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시간이 이제 37분까지 얘기할 거니까 이제 빠르게 종목들은 후딱후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제약주의 흐름들은 한 2, 30분 동안 떠들어주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아직 감기한 대락 아직 안 끝났고요. 그래서 일부 제약주들은 아직도 여전히 강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보제약이라든지 등등의 아직 강세로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있으니까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대웅제약 보유하셨다면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살려는 사람들은 기다리세요. 연초장에서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호텔신라. 중국 소비주 어제 이제 그 화장품주 움직이게 되면 이게 여행, 카지노, 호텔 이런 쪽으로 순환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잘 가고 있죠. 내밀어두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롯데관광개발인데 12월 2일 날에 추천해서 지금 21.5% 올라갔는데요. 조금 더 갈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17,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40% 수익입니다. 그래도 지금 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있다는 거는 중국 소비주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 65점 양, 매수포인트 65점 양, 여행주, 항공주 80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